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소 시스템 코리아 준태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주제는 대류 및 복사 열전달 시뮬레이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웨비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젠다입니다. 먼저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 제품 소개 간단하게 드리고요. 그리고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데모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 소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 솔리드웍스는 설계 모든 단계를 위한 직관적인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구 설계 소프트웨어인 솔리드웍스부터 시작해서 전기전자 설계 소프트웨어인 일렉트리칼, 그리고 2017 버전에 새롭게 추가가 된 PCB라는 전자 설계 솔루션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솔리드웍스에서 만들어진 3D CAD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설계가 제대로 작성이 됐는지 검증할 수 있는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제품군이 있고요. 이 제품군에는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플로우 시뮬레이션, 그리고 플라스틱스라는 제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D CAD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다양한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그런 이제 작업도 수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솔리드웍스 인스펙션이라든지 컴포저, 그리고 비주얼라이즈, MBD 이런 제품들이 이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드로잉즈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솔리드웍스 파일들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는 무료 뷰어입니다. 근데 이런 솔리드웍스 파일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공용 포맷으로 작성이 된 CAD 파일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드래프트 사이트라는 그런 솔루션도 있는데요. 이 솔루션은 2D CAD를 열어서 또 편집을 하고 또 새롭게 작성을 할 수 있는 무료 2D CAD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솔루션에서 만들어진 제품 개발 관련 정보, 제품 개발 관련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PDM 제품도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솔루션 중에서 오늘 살펴볼 제품은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제품군에 소속이 되어 있는 플로우 시뮬레이션이라는 제품이 되겠고요.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 제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먼저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제품군에 속해 있는 제품들에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제품군은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해서 애들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구조 해석을 수행을 할 수 있는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이라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프리미엄, 프로페셔널, 스탠다드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패키지별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은 열 유동 해석, 열 유체 해석을 수행을 할 수 있는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이라는 제품이 되겠고요.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품은 플라스틱 파트에 대한 사출 성형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솔리드웍스 플라스틱스라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리미엄, 프로페셔널, 스탠다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또 패키지별로 해석을 수행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품은 제품이나 혹은 설계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솔리드웍스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음 장에서 좀 더 플로우 시뮬레이션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이라는 제품은 유체유동 및 열전달 시뮬레이션을 위한 범용 CFD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거의 대부분의 유체유동 관련된 해석을 수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외부 유동이라든지 정상 상태 유동, 비정상 상태 유동, 그리고 충류뿐만 아니라 난리 유동에 대한 유동 해석을 수행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압축성 유체, 그리고 압축성 유체에 대한 해석도 가능합니다. 사용이 되는 유체들은 뉴턴 유체뿐만 아니라 비뉴턴 유체도 네, 이용을 해서 해석을 수행을 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대류라든지 복사, 그리고 준도가 복합적으로 적용이 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전하는 팬이라든지 프로펠러, 그리고 임펠러와 같은 이런 회전체에 대한 유동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필터라든지 다공, 굉장히 작은 구멍이 많이 뚫려 있는 그런 다공판에 대한 해석도 단순화를 해서 우리가 해석을 수행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캐비티 공동 현상에 대한 유동의 공동 현상이 발생을 하는지 발생하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캐비테이션을 포함시켜서 해석을 수행을 해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유동 해석 결과를 구조 해석 소프트웨어인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으로 내보내기를 해서 유체 구조 연성 해석도 수행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플로우 시뮬레이션 제품에는 두 가지 애드온 모듈이 추가적으로 제공이 되는데요. 그 두 가지 애드온 모듈은 바로 일렉트로닉 쿨링 모듈과 HVAC 모듈이 되겠습니다. 일렉트로닉 쿨링 모듈을 활용을 하게 되면 줄가열이라든지 히트 파이프, 그리고 PCB 생성기와 같은 추가적인 어떤 해석을 수행을 해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전자전기 분야의 어떤 컴포넌트에 대한 열 해석을 효율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애드온 모듈이 되겠습니다. HVAC 모듈을 이용을 하게 되면 고급 복사 모델을 포함을 시켜서 해석을 한다든지 쾌적도 지표를 계산을 해서 우리가 어떤 주거 환경이라든지 사무 공간, 그리고 공장 내부의 어떤 쾌적도가 적절한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용도로 또 해석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혼합물 스터디도 가능한데요. 공기 중에 유체 내부에 어떤 포함이 되어 있는 혼합물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제거를 시킬 수 있는지, 오염물질을 또 어떻게 오염물질이 어떻게 거동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유동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모 모델로 사용할 모델에는 우리가 이제 H100 모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고급 복사 모델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해석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의 주요 기능,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솔리드웍스와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 있는 유일한 CFD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리드웍스와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점을 우리가 누리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솔리드웍스하고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친숙한 솔리드웍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사용자 환경에서 모델링을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솔리드웍스 CAD에 사용되어 있는 기능들을 그대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고요. 그 기능들이 바로 또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또 가지고 와서 또 활용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솔리드웍스 CAD에 정의를 했었던 어떤 재질 정보라든지, 그리고 어떤 기타 정보들이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으로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에 필요한 시간을 감소시켜서 신속하게 모델링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솔리드웍스하고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3D CAD 지오메트리가 변경이 되게 되면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의 해석 모델도 즉각적으로 반영이 돼서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점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사용을 해보지 않는 사용자들도 쉽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능이 바로 이 직관적인 마법사 기능이 되겠는데요. 이 마법사 기능을 이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해석에 필요한 설정 사항들을 신속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설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솔버를 활용을 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을 수행을 해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복잡한 지오메트리라든지 그리고 얇은 벽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된 복잡한 지오메트리에 대한 메싱, 굉장히 강력한 메싱 기술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 최적화를 위한 파라메트릭 스터디도 수행을 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지오메트리의 치수라든지 그리고 인넷이라든지 아웃넷의 어떤 압력 조건, 경계 조건과 같은 그런 유동 파라미터 기반으로 해서 설계 최적화를 수행을 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으로 해석 결과를 내보내기를 해서 유체구조 연상 해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다른 부서의 담당자들 그리고 협력업체 그리고 외부의 업체들과 어떤 해석 결과를 공유를 할 때 이솔인지를 이용을 해서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제품 개발 과정에 도입을 하시게 되면 앞에서 보셨던 다양한 어떤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점을 얻으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3D CAD와 FEA 통합 환경을 제공을 하는 그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제품 개발에 도입을 하시게 되면 이제 혁신적인 제품 개발이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가상 환경에서 여러 가지 설계 시나리오에 대해서 검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제품 개발 기간도 단축을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토타입의 제작 횟수를 감소시키는 그런 도구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토타입 제작에 필요한 제작 비용을 감소를 시킬 수 있겠고요. 그를 통해서 제품 개발 비용을 감소시키는 그런 이점을 누리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어떤 설계 시나리오 그리고 설계안에 대해서 검증을 해봄으로써 제품의 어떤 품질이라든지 성능을 향상시키는 도구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CFD 솔루션이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의 주요 기능들과 특징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제품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 데모에 앞서서 데모에 사용할 데모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데모 모델은 150W 할로겐 투광 조명등이 되겠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할로겐 투광 조명등이 여러 가지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가운데 보시면 이제 램프가 있는데요. 이 램프, 이 빨간색 부분이 이 필라멘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앙에 필라멘트가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유리로 된 이런 관이 있는데요. 이 유리로 된 관이 이제 내부는 아르곤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빛이 이렇게 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반사판이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 조명등의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반사판은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쪽에는 유리로 된 전면 창이 있습니다. 커버, 케이스, 그리고 소켓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포함을 해서 우리가 이제 유동 해석을 수행을 할 건데, 우리가 이제 이 유동 해석을 수행을 하는 목적은 이런 어떤 이 유리 램프, 유리 등을 이게 장착이 되어 있는 이 핀치 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핀치 핀이라고 있는데요. 이 핀치 핀에 핀이 이제 특정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면 최대 허용 온도가 있는데요. 핀치 핀이 350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전구가 있는데요. 이 유리로 된 전구가 있는데 이 전구의 온도가 900도를 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900도를 넘게 되면 이제 유리가
변역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화재가 뭐 이제 불에 타서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최대 허용 온도 내에서 온도가 이렇게 발생이 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해석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H백 애도 모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고급 복사 모델을 사용을 해서 그러니까 모델링을 하고 해석을 수행을 한번 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솔리드웍스 인터페이스고요. 이 솔리드웍스 인터페이스 내에 이제 플로우 시뮬레이션 기능들이 다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친숙한 어떤 솔리드웍스 인터페이스 내에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애드 인을 해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 메뉴들이 이렇게 솔리드웍스 인터페이스에 탑재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기능들을 그대로 다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어떤 솔리드웍스 설정과 우리가 또 같이 연동을 시켜서 프로젝트들을 또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 안에 해석을 하기 위해서 작성이 되는 프로젝트들과 연동을 시켜서 프로젝트들을 관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왼쪽에 보시면 플로우 시뮬레이션 관련된 해석 트리가 나타나는데요. 이 해석 트리에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설정을 하고 또 뭐 편집을 하는, 작성을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표시되어 있는 모델이 바로 이제 오늘 데모에서 사용할 모델이 되겠고요. 이거를 좀 내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부에 보시면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필라멘트, 빨간색으로 된 필라멘트가 있고요. 그리고 그 필라멘트를 유리관이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사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케이스 있고 전면 유리창, 그리고 이렇게 모델이 작성이 되어 있는데, 먼저 이제 우리가 이런 모델에 대해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설정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법사를 이용을 해서 몇 가지 설정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법사를 실행을 시키게 되면 우리가 해석에 필요한 설정 사항들을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설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화창이 하나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프로젝트 이름을 정의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원하는 대로 프로젝트 이름을 정의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설정, 우리가 이제 모델링을 하다 보면 한 가지 모델만 우리가 고려를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설정을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설계하는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원하는 설정이 있다면 여기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단위계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단위계를 우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런 이제 단위계에서 내가 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단위로 바로 정의를 해서 직접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켈빈 온도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섭씨 온도를 활용을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해석의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할 건데요. 이런 모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유리관 내부는 이제 아르곤으로 이렇게 이제 채워져 있고요. 그리고 이 바깥쪽은 또 공기로 또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 유체가 지금 공존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케이스 바깥쪽에도 마찬가지로 공기로 또 채워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유리관 내부만 유동 해석을 한다 그러면 내부 해석으로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 조명등 외부의 외기까지 고려를 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면 우리가 외부 해석으로
설정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유동도 있고 그리고 외부 유동도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외부 유동으로 설정을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체 솔리드 모델에서 이제 열이 전달이 될 건데요. 솔리드로 고체로 열이 전달이 될 건데요. 그때 이제 솔리드 내부에서 열이 전달이 되는 열 전달 메커니즘은 전도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필라멘트에서 열이 발생을 해서 또 대류에 의해서 또 열이 전달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필라멘트에서 또 발생된 열에 의해서 복사 메커니즘에 의해서 또 열이 전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열 전달 3개의 전도, 대류, 복사 이 3개의 열 전달 메커니즘을 전부 다 고려를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체에서 열 전도를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복사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럼 이제 복사도 선택을 해주고요. 이 복사 모델을 이제 선정을 해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H백 애동 모듈을 보유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기본 불연석 이동 이 복사 모델뿐만 아니라 구분 종잡표 복사 모델도 우리가 이용을 해서 해석을 복사 메커니즘을 포함시킨 유동 해석을 수행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환경 온도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태양 복사가 있는데 태양 복사는 여기에서는 고려하지 않을 겁니다. 고체 내 흡수가 있는데 고체 내 흡수는 뭐냐면 여기에 유리라든지 이런 전면 창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완전 투명이 아니고 약간 이제 불투명이거든요. 불투명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 그 복사에 의해서 열이 전달이 될 때 일부 흡수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흡수가 되는 것을 고려를 하려면 고체 내 흡수를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펙트럼 특성을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해주게 되면 우리가 보다 더 정확한 어떤 해석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대역수는 2개를 하고요. 그리고 대역단은 2500 나노미터 정도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복사에서는 우리가 일광 스펙트럼이 아닌 흑체 스펙트럼을 대해서 해석을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전도뿐만 아니라 복사에 대한 어떤 효과들을 포함을 시켜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쉽게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대류 효과를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주기 위해서 중력도 포함을 시켜서 해석을 수행을 할 겁니다. 중력 방향은 Y 방향, 마이너스 Y 방향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Y 방향으로 마이너스 9.81 m/s 제곱으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사용이 되는 이 해석에서 사용이 되는 기체를 설정을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리관 내부는 아르곤으로 채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바깥쪽, 그 다음에 이 조명등의 외부는 공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2가지 유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공기를 추가를 시키고요. 아르곤도 같이 포함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사용이 되는 기본 유체는 여기에 아르곤이 아니라 공기가 되겠습니다. 아르곤보다는 이 공기가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죠. 정하고요. 그 다음에 고체는 여기서 알루미늄으로 기본 고체 재질을 알루미늄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영역에 대해서 알루미늄으로 일단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나중에 필요한 부분, 알루미늄이 아닌 부분은 별도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초기 조건을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초기 조건은 뭐냐면 이 컴퓨테이셔널 도메인의 전체적인 어떤 초기에 입력이 되는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조건은
우리가 예상이 되는 그런 이제 온도 조건과 유사하게 입력을 해주면 훨씬 더 빨리 수렴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기본 조건을 기본값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유동 해석을 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항목들에 대해서는 정의가 됐는데요. 나머지 부분들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정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계산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전체 모델을 보시게 되면 이 좌우 대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풀 모델로 계산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 좌우 대칭이다라고 가정이 된다면 우리가 문제를 좀 단순화 시켜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훨씬 더 빠르게 보다 더 정확한 해석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대칭 경계 조건을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할 건데요. 그래서 계산 영역을 이제 적절하게 좌우, 앞뒤, 위아래 이렇게 적절하게 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지금 X축을 Y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좌우 대칭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칭 조건을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계산 영역이 아니라는 거고요. 대칭 조건이 적용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이제 계산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 영역은 내가 필요한 대로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해서 설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요 아래쪽보다는 위쪽으로 공기가 이동을 하겠죠. 가열이 되면 공기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대류 효과에 의해서 공기가 위쪽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위쪽에 유동장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보다는 위쪽에 계산 영역을 좀 더 넉넉하게 잡아주는 게 좋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세우고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체 하위 영역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유리관 내부는 아르곤으로 채워져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바깥쪽은 다 공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의 유체를 활용을 해야 되는 경우에 이렇게 하나의 영역을 별도로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르곤이 채워져 있는 영역을 유체 하위 영역으로 설정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아르곤으로 채워져 있고 나머지 부분은 공기로 채워져 있다. 이렇게 플로우 시뮬레이션이 인식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는 기체를 아르곤으로 선택을 해주고요. 거기에 필요한 압력이라든지 온도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유리관 내부는 이 바깥쪽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2기압, 2기압의 압력으로 채워져 있다라고 지금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체 재질을 설정을 해야 될 건데요. 아까 기본 고체 재질을 알루미늄으로 선택을 했거든요. 그러면 알루미늄이 아닌 영역을 이렇게 또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텅스텐 영역, 텅스텐은 이제 필라멘트 영역이 되겠죠. 그리고 몰리브덴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글라스, 이제 글라스 리드, 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알루미늄 부분, 여기는 이제 아까 소켓 부분이 되겠죠. 그 부분은 알루미늄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쿼츠 글라스, 석영 유리가 있는데 이 부분에 이제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설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여기 이 부분은 약간 이제 완벽한 투명은 아니거든요. 약간 이제 불투명인데 그런 부분도 이제 흡수가 되는
복사열을 흡수하는 그런 이제 부분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재질은 석영유리로 하고요. 여기서 이제 복사 투명도를 흡수성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파장이 2500 나노미터보다 크거나 2500 나노미터보다 작은 영역에서 각각 이렇게 흡수 계수를 별도로 각각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영역 해당되는 영역에 해당되는 흡수 계수가 적용이 돼서 계산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훨씬 더 정확한 해석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제 재질도 우리가 그에 맞게끔 설정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론을 설정을 해야 될 건데요. 이게 이제 이 여론은 필라멘트에 약 2900 켈빈 온도, 섭씨로 하면 2626도 정도의 열이 발생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사 곡면이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복사 곡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반사판이 있죠. 예, 반사판으로 이제 고려를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앞에 우리가 이제 유리 같은 경우에 그런 것도 이제 고려를 해주기 위해서 복사 곡면을 설정을 해주는 거고요. 네,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필라멘트에 복사 곡면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사판 여기에도 우리가 이제 복사 곡면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게 복사 곡면이 이 앞쪽에는 유리판에는 적용이 되어 있지 않네요. 이렇게 이제 각각 설정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이제 복사에 의해서 열이 전달이 되면 여기 이 반사판에 오게 되면 다시 그대로 그 복사열이 반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사원이 있는데요. 복사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열이 발생을 하는 그런 이제 물체가 되겠죠. 그 물체에서 복사 이제 소스, 라디에이션 소스로 이제 활용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제 확산으로 해서 방향성이 있는 게 아니라 확산, 그러니까 360도 모든 방향으로 이게 복사가 확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형은 확산으로 설정을 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열량을 이제 설정을 해줄 건데요. 여기서 의존성으로 해주겠습니다. 왜 의존성으로 해주냐면 우리가 사실은 여기는 이제 150W짜리 할로겐 조명등이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그 150W가 전부 완벽하게 다 복사원으로 활용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소실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를 해주기 위해서 이 필라멘트에서 아까 2900 켈빈 온도, 2620도 정도의 온도가 여기에 이제 적용이 되게 되는데 그 온도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열량을 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150에서 그 열량만큼 빼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대칭 조건 반쪽만 계산하기 때문에 150W에 반, 그래서 75W겠죠. 그리고 그 75W에서 여기에서 이제 그 2900 켈빈 온도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열량을 빼줄 만큼 우리가 이제 복사온으로 그만큼만 복사온으로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수식을 이용해서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이런 식으로 수식도 복잡한 수식도 이렇게 수식을 활용을 해가지고 경계 조건이라든지 히트 소스라든지 복사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해야 될 부분은 꼴을 설정을 해주는 건데요. 이 꼴은 앞에 꼴을 설정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어떤 추가적인 어떤 계산을 하기 위해서 수식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계산 후에 특정 컴포넌트의 특정 부위의 어떤 온도, 압력, 속도 이런 것들을 수치적으로 정량적으로 어떤 확인하기 위해서 꼴을 설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용도로도 꼴을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유동 해석을 한다는 거는 이제 그 반복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미분방정식을 계속 반복 계산을 해가지고 값을 추정을 해서 계속 반복 계산을 해서 결국은 이제 그 값이 수렴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따져서 계산을 하는 게 바로 이제 해석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제 수렴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우리가 꼴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영역, 관심 있는 그런 값들을 꼴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설정했던 이 필라멘트의 발열량을 구하기 위해서 꼴을 서피스 꼴로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바깥쪽, 유리창의 바깥쪽 온도, 평균 온도, 최대 온도, 그 다음에 이 전구의 유리에서의 평균 온도, 그리고 이 핀치핀, 안쪽에 이 핀치핀에서의 평균 온도와 최대 온도, 그리고 이 유리의, 앞쪽 유리의 전체의 어떤 평균 온도와 최대 온도를 아까 꼴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그런 영역들이 되겠죠. 관심 있는 거는 여기에서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모델을 이 모델에 대한 유동 해석을 수행하는 거는 결국 온도가 허용치보다 높게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를 판단을 해보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온도가 가장 중요한 그런 우리가 관심 있는 그런 팩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꼴로 설정을 해준 거고요. 그리고 이제 메쉬를 설정을 해줄 건데 우리가 메쉬 작업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메쉬 작업을 굉장히 많은 시간을 또 투자를 하고 연구를 많이 하는데 이제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강력한 메쉬 알고리즘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의 메쉬 설정 유형은 자동, 수동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같은 문제에서는 이제 자동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쉬 설정하는 그 레벨이 1단계부터 7단계가 있는데요. 디폴트 값은 3단계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4단계로 설정을 할 건데 저 단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메쉬를 많이 생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만큼 이제 해석의 정확도도 향상이 되겠죠. 하지만 메쉬를 무조건 많이 만든다고 해서 이 해석의 정확도가 계속 무한대로 증가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절한 메쉬 사이즈, 메쉬의 크기는 우리가 시행착오를 거쳐서 설정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4단계 정도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이 여론 부분, 그리고 온도가 가장 높은 부분, 그리고 어떤 유동 변화가 가장 많은 부분, 유동 구배가 내지는 뭐 압력 구배가, 속도 구배가 가장 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메쉬를 촘촘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영역에 메쉬를 많이 생성시키기 위해서 로컬 메쉬 설정을 행해서 내가 원하는 영역에 많은 메쉬를 생성시켜서 계산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메쉬 설정을 이 전구 부분에 해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산을 하시게 되면 해석 결과를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플로우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해석의 속도, 계산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멀티코어 이제 를 이용을 해서 멀티코어 기술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 보실 수 있는데요. 해당 시스템에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이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한 코어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다른 어떤 CFD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 코어 수에 따라서 별도의 비용을 지불을 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저희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시스템에 장착이 되어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사용 가능한
호수만큼 무한대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수행을 하시면 해석 결과를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계산을 미리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계산을 좀 해봤더니 메시는 100만 개 미만이었던 것 같고요. 보니까 제 셀의 개수가 예, 총 셀의 개수가 약 45만 개 정도 되네요. 그리고 이 계산 시간은 3000초 정도니까 한 50분 정도, 네, 5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이제 쭉 했는데요. 한번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보고 계신 결과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아까 로컬 메시 세팅을 이용을 해서 아까 그 유리 전구에다가 좀 메시를 좀 많이 생성을 시켰죠. 그랬더니 이제 메시가 그 부분에 많이 생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그죠? 그리고 이 공기에서 유체에서 온도뿐만 아니라 유체에서 뿐만 아니라 공기 뭐 고체에서 우리가 이제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커플롯에서 이용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특정 단면에서 이제 해석 결과를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지금 대류라든지 그 다음에 고체 내부의 전도라든지 그리고 독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고려가 돼 가지고 계산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피스 플롯을 활용을 하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면에서의 어떤 온도 분포를 바로 이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3D CAD 지오메트리 상에 우리가 온도 분포를 그대로 이렇게 같이 표시를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직관적으로 해석 결과를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해석을 수행을 하는 목적이 핀치핀하고 전구 유리에서 온도가 최대 허용 온도보다 높게 나오느냐, 그렇지 않느냐, 어떤 이제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해석을 수행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래서 뭐 최대 온도, 핀치핀에서 최대 온도는 350도, 그 다음에 전구 유리에서는 900도를 초과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기준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해서 결과를 확인을 해봤더니 핀치핀에서는 지금 기준으로 350도였죠. 근데 지금 한 200도 정도로 수렴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핀치핀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중구 유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900도였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650도 정도, 한 70도 정도, 그 정도로 우리가 열이 발생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조명 등에 대한 유동 해석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그 유동 해석을 통해서 결과를 여러 가지 뭐 온도라든지 속도라든지 압력 그리고 원하는 지점의 어떤 결과값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서 내가 설계자들이 설계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제품에서 어떤 유체 관련된 유동 관련된 어떤 요구 조건을 온도 조건을 만족하는지 활용하는 확인하는 그런 용도로 그런 도구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는 그런 CFD 소프트웨어가 바로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상 환경에서 어떤 가상 프로토타입을 작성을 하고요. 그 작성된 가상 프로토타입, 즉 3D CAD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설계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검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어떤 아이디어들, 설계안들에 대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고요. 이메일 주소하고 그다음에 직통 전화번호 이렇게 표기해 놨으니까 혹시 솔리독스 제품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닷소 시스템 코리아 조윤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